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간지 체계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각각의 기호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일종의 기호학인데 그 기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내 사주 그리고 타인의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주 명리학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천간의 네 번째 기호 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사주 원국에 정화가 있거나 혹은 정화일간 분들이 해당될 텐데요. 다른 천간도 많은데 왜 하필 정화를 이야기할까요? 사주인 도쿄 제가 정화일간이라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역학, 역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천간 정화의 역할은 다른 천간보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사주에 있는 정화의 잠재력과 정화를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부에서는 정화일간 여러분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화기운을 상징하는 천간은 병화와 정화가 존재합니다. 천간에도 음양이 있듯이 병화를 양, 정화를 음으로 보는데 어려운 설명 제외하고 병화와 정화를 비교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병화는 온누리의 평화라는 마음처럼 만물을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한 일종의 태양이라면 정화는 병화의 빛이 도달하지 못한 이런 구석구석까지 비춰줍니다. 지 구멍에도 빛이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제 아무리 병화 즉 태양이라고 하여도 구석구석까지 빛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 뒤에 오는 글자 정화가 빛이 되어 때로는 열이 되어 도달하지 못한 곳까지 구석구석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 다음으로 오는 글자가 정화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보면 정화는 구석구석까지 비춥니다. 그러다 보니 성향이 매우 꼼꼼하거나 섬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남자인데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성향이 꼼꼼하다, 섬세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병화가 크게 포문을 열어 비추는 빛이라면 정화는 나머지 공간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예 장렬을 합니다. 한마디로 뒤끝이 있는 운동 속성이 나타나고 실제로 정화일간 분이라면 약간 뒤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구석구석 비추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집요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집요함을 갖추고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레이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알아보면 이 집요함입니다. 이러한 집요함은 한 가지 분야, 돋보기로 빛을 집중해서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내 사주에 정화를 직업으로 쓰든지 아니면 내가 정화일간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감명할 때 정화를 직업으로 쓰든지 아니면 정화일간 분들에게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특출한 기술이 있는 전문가 사주라고 말합니다. 병화가 대자연이 만들어낸 빛이라면 정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빛, 즉 기술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화를 기술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병화가 대자연의 빛, 열, 태양이라면 정화는 촛불, 등불로 비유치상을 합니다. 왠지 생김새도 촛불과 흡사합니다. 촛불은 하나보다 두 개가 밝고 세 개가 더 밝습니다. 왠지 G.O.D 노래처럼 돼버렸네요.
대체적으로 사주에서 같은 글자가 많으면 좋지 못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화만큼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어두운 곳을 더욱 밝게 비출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찾아보면 촛불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은 탈 때 심지가 타서 없어지지만 주변이 매우 밝아집니다. 즉 정화는 스스로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안내자 같은, 구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할까요? 남에게 베풀 때나 내 것을 내어주게 되면 오히려 내 것이 더 커지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남을 구도하고 계몽하는 교육이라든지 상담, 수행자 같은 직업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주 명리학도 어떻게 보면 남을 교육하고 구도하고 계몽, 상담 같은 직업이고 타인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측면에서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는 천간 정화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주 명리학계에 유명한 이미 고인이 되신 재산 박도사 선생님이나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인기도 많고 좋은 이야기로 유명한 김창옥 쇼의 진행자이신 김창옥 님도 정화일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 줄기 빛과 열이 되어줄 수 있는 작용력이 바로 천간 정화의 힘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의지처이자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등불이나 촛불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촛불을 기도의 물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 사주에 정화가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종교, 역학, 철학에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를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직관력, 의지력이 남들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빛, 즉 기술력이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정화의 직업적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가히 인터넷, 컴퓨터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IT, 전기, 전자,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것은 중복적으로 이 인터넷과 관련된 업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 다 그렇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화를 기술로 쓰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웹 디자인을 한다든지 물건을 판다고 하여도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든지 인류가 개발한 어떤 기술력과 자신의 일을 결합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화는 관성을 쓸 때 임수나 계수, 지지로는 해, 자, 축 이러한 속성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의 환경에서 오히려 정화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수기운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정신적이고 무용적이죠. 이러한 환경을 환하게 비추는 정화야말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화는 직장을 구해도 이런 외국 계열과 연관성이 있는 직장이나 실제로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단연간 제가 임상을 통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또 이렇게 외국에서 일본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 과거 영상에서 제가 해외와 인연하는 사주 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화는 정신적이고 무용적인 아이템, 낮보다는 밤, 그런 환경과 인연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해외, 교육, 특수기술, 역학, 사주명리, 상담, 인터넷 방송, 통신, 이런 어두운 곳에서 조명받는 일, 실제로 밤에 화려한 조명빛 아래에서 근무하는 어떤 유흥적인 일, 이런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화는 자체로 이 붉은 등불, 홍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녀 공이 약간 요염한 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가 정화일관이거든요. 근데 뭐 끼가 있다기보다도 약간 요염한 끼가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스스로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끼는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이목과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위에도 이런 문명을 상징합니다. 문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자와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화일관이거나 정화를 직업으로 쓴다든지 혹은 십신으로 정화가 식상이라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제잘제잘 거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업무적인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러한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등불이나 촛불, 요즘에는 전등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저녁이나 밤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정화일관이다 그러면 태어난 시간이 밤에 태어나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화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을 이렇게 안내하고 교육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뜨기 전, 즉 병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정화가 달이 되고 별빛이 되는 것이죠. 직업적으로 성향적으로 말이죠. 그럼 밤이 아니라 낮에 태어난 사람은 안 좋은 건가요? 하고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묻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밤이 아니라 낮이라면 대체로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 기술 중심 체계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기술력을 활용해 혹은 그런 환경을 활용해서 살아가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주가 지지에 화기운이 많다. 천간이 아니에요. 가령 사오미가 되겠죠. 지지에 화기운이 많다랍니다. 그러면 자칫 너무 뜨거워져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으니까 내 사주가 매우 뜨거운 쪽에 해당된다면 평소에 명리 공부나 이런 명상, 수행과 체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체력 운동을 통해 화를 활성화시켜 땀, 수분을 만들어서 이런 화와 수의 밸런스를 맞추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권해드리는 것이니까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정화가 있거나 정화일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잘 인지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세상살이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는 문명, 문화, 인터넷, 방송통신, 예능인, 기능인, 문화인에 이렇게 특화된 기호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이나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이런 분야와 연계해서 일을 하시면 정화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곳을 비추니까 심리, 사주 명리, 역학, 상담에 매우 유용한 특화된 요소와 화려한 입담, 언변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부가 아니어도 어두운 밤의 속성을 활용한 업무, 해외와 관련성을 가지고 하는 업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업무, 정화가 지지로 내려오면 오화입니다.
도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흥이나 숙박업과도 인연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화는 하늘에서는 별빛입니다. 태양이 지고 난 뒤 정화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므로 1인자의 삶보다는 2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혹은 남을 위해 살아갈 때가 가장 멋진 정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장악해서 가기보다는 1인자에게 편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해로움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체로 음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양간, 음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음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죠.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유재석이 1인자, 2인자는 박명수 이렇게 보던데, 이런 것처럼 1인자의 조력자로 살아가면 좋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낮보다는 야간에 태어난 사람이 유용성이 좋습니다. 만약 낮에 태어난 사람은 종교, 철학, 이러한 수양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화의 효용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수양에 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낮에 태어난 정화일간의 개운법에도 매우 중요하니까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친 배려는 스스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정화의 속성상 나를 태워 남을 환하게 비추게 하다 보니까, 즉 타인에게 이렇게 기운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기를 빨리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빨린다고 하죠. 그래서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쉴 때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 혼자 쉬어야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고 충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등불은 은은하게 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일은 이렇게 적합하지가 못합니다. 만약 시간에 쫓기는 일을 하다 보면 감정 조절에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욱하는 기질이 발휘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약한 정화는 목이 있어야 오랫동안 불타고 외부로 보여지는 이미지, 즉 밝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화에게 목은 인성이죠. 작게나마 이런 책을 읽는다든지 독서는 정화의 밝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약한 정화는 자신의 빛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꺼지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밝은 이미지와 더불어 평소에 옷을 잘 입어야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비싼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는 빛이 꺼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항상 밝은 이미지, 그래서 옷을 잘 입어서 항상 그 이미지를 약간 밝게 연출을 하시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중요한 약속, 이런 만남은 낮보다는 저녁에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니까 중요한 결정을 낮보다는 해가 떨어지고 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내가 소개팅을 한다, 이런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되도록이면 저녁에 만나야 내가 인기가 있어진다고 하죠. 소개팅 나가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주명리학은 천간 10개, 지지 12개의 의미만 잘 이해하고 숙지하여도 50% 이상은 사주 공부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주인 도교인 저도 정화일간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과 또한 현장에서 감명한 것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 내 사주에 정화를 가지고 계시다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주인 도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